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토끼띠 말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구별에 여행을 온 건데, 여행을 왔으면 누구나 생로병사를 거쳐서 인생이란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여행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별의 여행을 오게 되면 초년에 겪게 될 여행 과정이 있고, 중년 시기에 겪게 될 여행 과정이 있고, 말년이라는 시기에 겪게 될 여행 과정이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이 지구별 여행을 왔다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말년운이라는 인생 여행길을 살펴보면, 토끼는 오행으로는 나무 기운이고 계절로 보면 봄을 상징하는데, 봄이라는 계절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봄 계절인 토끼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 뭔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행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경치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사계절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 뭔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활약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라는 여행 과정이 나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여행으로 왔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재물을 벌고 말년 재물복을 쌓아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런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토끼라는 봄 기운이 새벽 3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이라는 시간대에 태어나셨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에 비유해 봤을 때 봄 기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똑같은 나무를 만났다는 건 친구를 만났고, 동료를 만났고, 경쟁자를 만났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 팀을 만났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팀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 경쟁 심리가 강한데, 이렇게 경쟁 심리가 강해지면 이기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원래 나무 기운도 인목이라는 나무 기운이 있고 묘목이라는 나무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띠도 나무 기운이고 토끼띠도 나무 기운인데, 같은 나무지만 서로 특징이 다릅니다. 토끼라는 묘목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디테일하고 꾸미고 가꾸는 특성이 있어서 뭔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예쁘게 조각하고 뭔가를 수집해도 작지만 값어치 있는 거, 예쁜 걸 수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재주 많고 디자인하고 꾸미고 설계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토끼띠 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시간대에 태어나셨다면 사음이라고 하는 여름 기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불을 만났으니까 내 몸을 태워서 불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십성으로 표현하면 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힘과 재주를 다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뭘 만들고 싶어 하는가? 돈을 만들고,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위치를 만들고, 내 활동 영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재물을 만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재주를 마음껏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늘 내 주변엔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깊이 있는 한 가지 전문성을 꾸준하고 묵묵히 발휘하기도 합니다. 마치 50년 전통의 설렁탕집처럼
유행에 상관없이 한 가지 전문성을 꾸준하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시간대를 만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엔 토끼가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 시간대에 태어났다면 신유술이라는 가을 기운에 태어나신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나무가 쇳덩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뻗어 올라가려고 하면 너 자꾸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제 그만 중단해 하고는 잘라냅니다. 어떤 나무는 예쁘게 치장해주고 어떤 나무는 자르고 맞춰서 옷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르고 맞추고 치장해서 각자 쓸모있는 용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토끼한테 가을 기운은 십성으로 보면 관성이 되는데 이런 관성 기운은 나를 묶어주고 틀을 만들어서 규칙이라는 범위 안에서 어딘가에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유도해줍니다. 너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열매도 맺고 수확도 해야지. 뻗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학생한테 학교는 관성이 됩니다. 학생이 나무라면 학교는 쇳덩이가 되는 겁니다. 너 자꾸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규율과 규칙 속에서 묶어버립니다. 이런 기운들이 나무한테는 쇳덩이 같은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관성이라는 규칙에 순응하면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이 돼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토끼가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이라는 시간대에 태어났다면 해자축이라는 겨울 기운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거는 마치 나무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가 자랄 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키워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십성으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는 기운이라서 어머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나를 성숙하게 해주고 영양분이 돼주고 지식이나 지혜를 높여주는 공부도 되고 정신세계도 됩니다. 막 펼치고 부딪히는 기운이 아니라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 기운을 펼치고 드러내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그리고 영역을 넓게 확장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추구하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레벨을 높이는 기운이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분들은 만일의 사태보다는 나는 무조건 될 거라는 확신과 신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상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다, 부정적인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는 말은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대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재주 많고 재물복 많은데 이상하게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전 관리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살이 들었기 때문에 활동적입니다. 이동이 많을 수도 있고 장점은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이 돼서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 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사주 전체 구조를 놓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띠하고 태어난 시간만 보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작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꼭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주 좋고 재물복이 있어도 용두사미가 되면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말년 천수성이 들었습니다. 천수성은 수명하고도 연관되는데 수명은 재물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마무리 잘하고 금전관리 잘하면 말년에는 인정받고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재물복 또한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첫 번째 특징으로 해자축이란 겨울기운에 해당됩니다. 겨울기운은 정신세계, 힐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정신연령이 높고 직감이 강합니다. 간혹 어린아이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어린애가 어른 같아.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도 정신연령이 높고 점잖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는 개념이 명확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어지간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살로 보면 연살이라서 점잖은 분인데 의외로 주목받고 인기 얻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 한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내가 일하는 곳이 주목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년 천귀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귀인으로 타고난 거고 귀한 복을 가져오신 겁니다. 말년에는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대신 중년기까지는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시에 태어난 토끼띠는 부지런합니다. 생각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간이 정신세계 에너지가 강한 시간인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생각에 생각이 더해진 것처럼 너무 생각 많고 복잡해지면은 잘못하면 자꾸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여행 왔는데 너무 생각 많고 갈등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귀한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나한테 우울증이 오게 된다면 그것도 말년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잘 잡으시고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말년호는 자동적으로 좋습니다.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겨울을 마무리하고 봄으로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서 기본적으로 바쁜 분들입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분들 공통점은 근면하고 성실한 겁니다. 손발은 피곤하지만 말년 재물복은 좋은 겁니다. 거기에 신살로 보면 월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월살은 시기로 봤을 때 관대시기라서 세상을 좀 모르는데 용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월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융통성 없이 내 잘난 맛에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고지식하게 내 생각에만 꽂히지 마시고 약간의 융통성을 갖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분들은 정이 많아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마음 자체는 아주 좋은 분들인데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년엔 천액성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일도 많고 약간의 풍파도 있지만 지나온 세월만큼 노련해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창고에는 재물이 쌓이는 말년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복 많고 부지런하니까 결국 말년에는 재물이 모일 것이고 거기에 융통성마저 있으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좋은 말년운입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망신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드러내고 알리고 홍보해서 펼치는 일을 잘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인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우월감이 강합니다. 거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바로 시끄러운 분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분쟁 속에서 망신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면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들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세 번째는 말년 천권성이 들었습니다. 천권성은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강한 기운이라서 사업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이룬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도 있고 우월감 있는 분들인데 무조건 내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고 우기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년엔 너무 좋은 복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하실 건 상대방 말에 귀 기울여줘야 됩니다. 마음을 조금 넓게 해서 소통이 돼야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복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토끼라는 이미지처럼 애교도 있고 낙천적인 성향이라서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원래 토끼띠한테 임묘진 시간대는 십성으로 보면 비겁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끌고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군에서 적군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게 되는 거죠. 대신에 사람 관계가 좋다면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사람 말을 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 관계가 많더라도 좀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장성살이라서 기운 넘치는 장군처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하지만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주의해야 되고, 외부적인 활동이 많은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또한 갖춘 분들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내 고집이나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생활에서 자존심 대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말년에 천파성이 들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 관계 많은 반면에 인간 풍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고, 활동 많은 만큼 말년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대나무처럼 고든 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성정이 곧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너는 내 말을 들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절대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갈 길 간다,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반한살 작용이 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복을 가졌고, 말년 반한살 작용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말년의 청간성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뭔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아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년에 이별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띠가 됐든 태어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든 배우자 존중해주고 아껴줘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본인도 대우받고 말년 좋은 복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복을 다 받고 싶다면 배우자를 아껴주라는 뜻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어질고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겪는 풍파 또한 많습니다. 사기도 잘 당하고 사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영특하고 사고력도 좋은데 살짝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살로 보면 역마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잘 다니고 바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만 계시면 이상하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년에 천문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천문성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창작력이 있고 뭔가를 배우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사고력도 있고 머리 좋고 창작력 있고 손재주 좋고 말로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몸이 아니면 두뇌 플레이를 통해서 바쁜 분들입니다. 그만큼 말년 재물복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다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이치에 맞는지 하나씩 잘 살펴보시고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오해하지 않게 잘 조절만 하시면 말년운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여름이라는 계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화려하고 밝고 활동적이고 시끌벅적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약간의 편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의리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살로 보면 육해살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육해살 작용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민하고 민감해지죠. 이러면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지만 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비와 다툼이 많아질 수 있고 다툼이 많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더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빨리 결정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지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해야 됩니다. 오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깨질 파자를 써서 오묘파 작용 때문에 뭔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다는 개념은 몸으로만 활발한 게 아니라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말년에는 천복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말년엔 의식주 걱정 없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말년복이 아주 좋은 분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결정하시고 대인관계는 편애심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말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인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깊은 생각 끝에 뭔가 한 가지 결정을 해서 시작하면 신중하고 꼼꼼하고 인내심 있게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화개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한 가지 전문성을 살려서 한음을 파시는 게 유리하고, 세 번째는 말년에 천역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면 고향보다는 타향이 좋다는 말처럼 해외에서 사는 분들도 많고 무역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자주 이동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천역성이라는 것은 역마 기운을 내포하고 있어서 여행을 통해서 기분도 전환하고 나한테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 변동의 기운을 덜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미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도
신중하고 꼼꼼한 데다 뭔가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라서 말년복은 아주 좋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는 말년까지 항상 바쁜 분들입니다. 차라리 바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말년까지 귀문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면 사람 관계에서 왜곡되고 오해를 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건 좋은데 내일 하느라고 바빠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일에 다 끼어드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별난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귀문작용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귀신 고칼 노릇이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고칼 노릇처럼 구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겁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변이 시끄럽고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대부분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사람한테 집중하고 집착하면 틀림없이 힘든 문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말년 청고성 영향을 받습니다.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입니다. 그럼 결국 신시 토끼띠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시면 말년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머리도 좋고 표현력이 아주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급한 성격이라서 약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살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손재수 조심하시고 눈치가 빨라서 기회 포착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물을 잘 모아서 말년에 부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말년 선인성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강단 있고 의리 있고 정의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영특하고 판단력 빠르고 재주가 많습니다. 회계라든지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 계통에서 빛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바로 내색해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간의 시비 다툼이 많고 구설에 오르고 망신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스스로 이런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합니다. 재주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 못하면 안 되고 한움을 파서 꾸준히 실행하시면 반드시 말년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은 예술, 철학, 그 외에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재주 좋은 분들입니다. 의리도 있고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타입이고 책임감 있게 잘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살로 보면 천살이 들었습니다. 천살은 상속성이 있습니다. 뭔가 물려받는 재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말년에 한 번쯤은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말년 천예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듣고 인정받습니다. 나를 표현해도 이상하게 잘 통하게 되고 좋은 이미지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보통 화려한 권위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언변이 좋아서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년복은 내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칭송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말년복을 가지셨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토끼띠 말년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원진 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시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원진 귀문은 왜 사람한테 집착을 하면 안 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